안녕하십니까. 본교 교무기획부장 엄윤호입니다. 1학기 교육과정 설명회 때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으로 진행하지 못한 점 아쉬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2학기도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영상으로 지금부터 2021학년도 2학기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례 등 애국가 등의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본교 교장 선생님이신 박병원 교장 선생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논산공업고등학교 교장 박병원입니다.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중에도 학교에 대한 관심과 조언, 아낌없는 도움 주고 계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학기 때는 얼굴 뵙고 인사드리고 여러 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릴 줄 알았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에 이렇게 영상으로 2학기 교육과정 운영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비대면 교육과정 설명회를 갖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학기에도 믿음과 감동을 주고 미래를 준비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1학기에 이어 혁신학교 지원사업 운영, 공무원 공기업 부사관 등 명품 취업반 운영,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을 특색사업으로 학생들이 꿈을 찾고 꿈을 갖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합니다. 1학기 때도 말씀드렸듯이 목표가 없는 학교 생활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도 힘들 뿐더러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꼭 내 아이의 꿈이나 졸업 후 목표가 무엇인지 들어봐 주시고 진지한 대화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3학년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가 어떤 진로를 희망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아이는 물론 학교 담임선생님과도 꼭 상담하실 수 있는 시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2022년 신입생 모집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변화하면서 거듭나고자 하는 우리 논산공업고등학교에서 자신의 꿈을 꼭 이룰 수 있을 거라는 말씀 주변에 많이 전달해 주셔서 우리 학교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아이 학교 생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학교로 문의를 해주시고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학년도 1학기 주요 교육 활동 및 2학기 추진사업, 학사 일정에 대해 교무기획부에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1학기 주요 교육 활동입니다. 3월 2일 신입생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115명이 입학하였고요. 혁신학교 및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직업계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지정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5일부터 9일까지는 지방기능경기대회가 열렸습니다. 본교에서는 건축헤드 설계 및 자동차 정비 두 종목에 참여하여 두 종목 모두 금, 온, 동을 수상하였습니다. 4월 30일에는 지금과 같이 1학기 교육과정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진행하였고요. 5월 12일에는 안보용 헬기 전시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이 기념식에는 육군 항공학교장님 및 논산계류교육지원청장님, 교육청 미래인재과장님, 논산시 평생교육과장님 등 많은 인사들이 참여하여 축하해주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학교 정문에 오시면 헬기가 전시되어 있고 포토존이 있으므로 학부모님들께서는 주말이나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20일에는 내개과 저희 항공기계과, 전기과, 건축토목과, 식품응용학과의 학과 홍보실을 구축하였고요. 5월 31일에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요공학과 표창을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올해 수능도 무결점 수능으로 진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월 26일부터 7월 17일까지는 논산시민 기능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전공별로 용접, 전기, 건축도장, 제과제빵 4개 과정을 운영하였고요.
운영할 때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주셔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7월 5일부터 13일까지는 관내 중3 학생을 대상으로 꿈 그린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7개 학교 학생은 105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8월 9일에는 2023년 신입생 모집부터 진행되는 학과 개편 승인이 되었습니다. 전기과는 항공전기전자과, 건축토목과는 지형공간 디자인과, 식품응용화학과는 바이오 제약과로 학과 개편을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8월 27일에는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였고요. 22개 업체, 관내 5개 학교가 참여하였고 유관 기관이 참여하였습니다. 2학기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학기 교육과정 운영 설명회를 영상으로 지금 학부모님들께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2학기부터 학생 중심 현장 실습 파견 및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취업지원부장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에 진행하였던 꿈그린 캠프를 짧은 기간이 아닌 2학기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학기 때 많은 지역 주민들의 호평을 받았던 논산시민 기능인력 양성사업 운영을 2학기에는 2회 이상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항공기획과 항공정비 실습실 개축 및 실습 기자재를 반입하여 항공기획과 학생들이 이론과 더불어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중 기숙사 리모델링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2021학년도 2학기 중요 학사 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7일에 2학기 개학식을 하였고요. 2021학년도 21년 9월 14일부터 16일까지는 영어 듣기 평가가 진행됩니다. 9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추석 연휴고요. 10월 4일은 대체 공휴일이 지정되었습니다. 10월 4일부터 10월 11일까지는 전국 기능 경기대회가 열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정비와 건축 헤드 대회에 본교 학생들도 참여하게 됩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1일도 대체 공휴일이 지정되어 있고요. 10월 18일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교에서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11월 19일은 재량 휴업일로 진행이 되어 있으니 또 따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는 3학년 학생들 졸업고사가 있고요.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는 2학기 1회고사 3학년을 제외한 1, 2학년 시험이 있습니다. 12월 20일에는 학생회장 선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학사 일정이 마무리되면 2022년 1월 5일에는 종업식 및 졸업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학사 일정은 코로나19 및 다른 운영 계획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이 되게 된다면 학부모님들께 가정통신문 및 알림이 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무기획부에서 1학기 추진사업 및 2학기 추진사업 학사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들. 네, 취업지원부장 박현태입니다. 네, 2학기 교육과정 설명회 취업지원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이제 2학기다 보니만큼 아이들 지금 현재 3학년 학생들이 나가고 있는 현장 실습 관련된 내용과 올 1학기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이 이제 취업을 위해서 준비했던 과정들, 네, 학부모님들께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이제 3학년 아이들이 나가고 있는 현장 실습의 진행 과정입니다. 보시면 이제 학교에서 네, 현장 실습 학생들이 이제 실습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을 하고요. 기업과 공동으로 아이들이 받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 다음에 네, 협약을 체결하고 현장 실습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이들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순회 지도가 들어가고요. 실습이 무사히 종료가 하게 되면 이제 아이들은 근로자 신분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네, 회사의 소속으로 네, 사회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학생들이 이렇게 현장 실습에 참여하게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네, 아이들의 이제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현장 실습 수당이라고 해서 이제
업체에서 아이들한테 주는 수당과 별도로 교육부에서 학생들에게 하루 3만 원의 실습 수당을 지급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실습을 참여하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습 종료 후에는 고졸 취업 연계 장려금이라고 하는 이 장학금 형식의 금액이 지급되는데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1년 12개월 이상 근속 시에 급여랑 별도로 또 나라에서 5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졸 취업 연계 장려금까지 아이들이 받고 나면 청년 내일 체험 공제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규직 전환 후에 2년 이상 근무 시에 2년에 1,200만 원의 자산을 아이들에게 만들어주는 본인 부담금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아이들 급여에서 일정 부분을 떼가고 나머지는 회사랑 나라에서 돈을 보태주면서 적금 형식으로 2년에 1,200만 원을 만들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아이들이 현장 실습 나간다고 하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마도 안전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충남교육청 전담 노무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배정된 노무사님과 함께 기업 현장 나가서 아이들 실습하는데 위험 요소는 없는지 안전한지를 확인하고 안전할 경우에만 아이들 실습이 진행이 되고요. 현장 실습생들 같은 경우는 기업에 저희가 꼭 안내를 해요. 아이들 보호장구, 작업복이라든가 안전화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지급을 하고 꼭 실습 시에 착용을 시켜라. 아이들이 다쳤을 때는 사실은 부모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지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실습 시간도 이제 성인 근로자와는 다르게 아이들 실습 기간 동안에는 원칙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요청을 하고 학생들이 동의했을 때는 하루 최대 1시간까지 더 근무를 해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내에서 안전하게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이제 현장 실습에 참여하게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기업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교육청 승인을 받아서 선도기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아이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는 지금도 아이들이 지금 활발하게 나가 있고요. 그 나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10월 20일 이후에 체험 전환을 쓰고 이와 학생들은 10월 20일 이후에는 학생 신분이기도 하지만 회사 소속이기도 한 근로자, 학생과 근로자 신분이 혼용되게 되고요. 나머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참여기업이라고 해서 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마찬가지로 3달까지 진행이 가능한데 요거는 학교장이 선정을 하게 되고요. 저희 학교에서 나가서 현장 안전한지 마찬가지로 점검을 합니다. 해서 10월 21일 이후에 실습이 진행이 되고 채용 전환은 이제 졸업 후에 1월 달부터 이제 아이들이 근로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단하게 2021년도에 주요 활동 내역을 정리해 봤는데요. 글로 쓰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활동한 사진들을 부모님들께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사진들을 담아놨습니다. 현재 이제 아이들 취업시키기 위한 우수 기업들을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기업 발굴도 하시고 협약도 맺어서 이제 저희 학생들이 그 기업으로 실습도 나가고 취업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업 발굴에 힘을 좀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 기본적인 실습 내용 말고 실제 기업에서 아이들한테 우리 기업에 필요한 그 직무 내용을 기업에서 니네가 와서 가르쳐서 니네가 데려가서 아이들을 키워라 라는 입장으로 저 위쪽 라인을 보시면 저희 논산 관내에 있는 청합이라는 업체에서 실습 기자재를 저희가 기증을 받았어요. 기증을 받아서 그 회사로 취업 나갈 학생들에 대해서 기업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시는 근로자분께서 와서 아이들 지금 교육을 하신 내용이고요. 이렇게 교육을 한 아이들은 요 기업이랑 협약을 맺어서 그쪽으로 실습을 나가서 취업까지 나가게 됩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건 다른 기업의 사례인데요. 아이들이 이제 요거는 기업으로 가서 교육을 받은 거고요. 기업에 가서 교육을 받고
또 그 뒤에 이제 기업의 실습도 나가고 네, 채용 전환까지 되는 이렇게 학교에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뭐 기업 미리 가서 기업 견학도 다 하고 본인들이 이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과 협약을 맺고 네, 교육을 진행을 한 뒤에 지금 현재 아이들이 실습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특강을 좀 많이 진행을 했어요. 아이들이 좀 관심 있어 할 수 있는 일학습 병행이라든가 해외 현장 학습, 그 다음에 실제로 졸업생들이 이제 기업 현장 나가서 일도 하고 일학습 병행도 하고 병행 특례도 받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직접적으로 후배들한테 얘기해주면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얘기해주는 것보다 더 와닿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생 특강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금융교육, 아이들이 이제 20살이 돼서, 네, 이제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좀 무분별하게 뭐 돈을 쓰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돈을 벌면, 금융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이런 교육들까지도, 네, 학생들 대상으로 지금 올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그 사진 일환이고요. 그래서 아이들 뭐 취업 역량 강화 위해서 지금 현재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력서 자기소개서 저희 아이들 쓰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외부 강사 불러서 이런 거 관련한 특강도 진행해서 아이들이 좀 그쪽 능력을 신장을 시켜주고 있고요. 현재 1, 2학년 학생 대상으로도 9월 중에 진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기업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가 논산 아이들이잖아요. 논산에서 이제 크고 자란 논산 아이들이 일자리 때문에 논산을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논산에 있는 기업체들한테 학생들을 소개하고 학생들도 이제 논산에 있는 기업체들에 대해서 좀 알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8월 27일에 논산 직업계고 취업박람회를 본교 강당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논산 시내에 길산파이프를 비롯한 네, 22개 기업에서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이런 취업 역량 강화 및 그 면접지도 지원을 위해서 논산시청과 뭐 논산시 고용복지센터 등을 비롯한 10개 유관기관에서 오셔서 아이들 대상으로 그렇게 취업 컨설팅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학습 병행에 대해서 또 한 번 안내하는 기회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뭐 병행특례라든가 부사관 관심 있는 학생들 부사관 네, 모집과 관련된 안내까지 이렇게 좀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뭐 단순하게 취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본인한테 본인 적성에 맞는 일자리에 가서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진로지도 차원 측면에서의 학생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요. 학부모님들도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금 저희 학교 지금 취업 나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공주대나 한밭대랑 지금 협약이 맺어져 있는 기업에 나가 있고요. 학교에서도 지금 현재 공주대랑 한밭대랑 MOU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취업을 나갔을 때 단순히 취업을 나가는 게 아니라 일도 하고 국립대 학비도 싼 국립대 그것도 일부분만 학생들 부담이고 나머지는 국가적 지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좀 훌륭한 커리큘럼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단순 진학을 하는 것도 본인들의 뭐 예를 들어 전공 전환이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필요하지만 아이들이 좀 목적의식 없게 대학을 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네, 좀 숙지를 하시고 네, 이런 부분에서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학교에 연락 주시면 답변이 가능하니까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이들하고도 얘기 많이 해보시고 아이들이 좀 더 좋은 네,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연수를 진행할 논산공업고등학교 안전생활부장 최재석이라고 합니다. 1학기 때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학교폭력 예방 연수 및 기타 연수들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였는데 논산시의 지금 방역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이번 2학기에도 온라인으로 연수를 진행하는 점 학부모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된 연수는 총 학교폭력의 정의, 그리고 대처 방안, 그리고 신고 절차와 조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의 정의입니다. 학교폭력의 정의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치,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이런 음란 폭력 등에 대해서 신체 정신적인 피해를 수반한 경우에 대해서 학교폭력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 학생들에게 발생을 하였을 경우에, 피해가 학생들에게 발생을 하였을 경우에만 학교폭력에 해당이 되고, 가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호자님께, 학부모님들께 안내를 드립니다. 예시에서 이 5가지 중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들과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학생 형이 중학생 동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집에서 때린 경우, 이런 경우는 피해자가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해당이 되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가해 관련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생 형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이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선도 조치는 내릴 수 없지만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는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두 번째로, 반 친구들이 별명을 부르면서 놀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학생들 간에 일어난 가피해가 분명한 상태이고, 그 스트레스를 받는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초등학교 학생이 집 근처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유치원생을 폭행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초등학생이지만 피해자가 유치원생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대신 이제 초등학생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선도위원회, 그 학생 선도 조치를 취하거나 형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는 어른을 폭행한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학생이 성인을 대상으로 폭행을 저지른 거기 때문에 학교폭력 법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다른 반 빈 교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경우, 이 누군가의 피해가 확실하긴 하지만 이 금품을 훔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법률에 적용하여 조치를 취할 수는 없고, 다만 선도위원회 등의 방법으로 학생이 징계 조치할 수 있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학생의 반성 기회와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의 유형입니다. 신체폭력, 언어폭력에 해당되며, 신체폭력에는 상해, 폭행, 감금, 약취, 유인 등이 모두 다 신체적인 피해를 가한 경우에는 신체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명예훼손, 모욕, 협박, 실제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상대방이 들었을 때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폭력에 해당될 수 있고, 말로써 하는 모든 그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것들은 언어폭력에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금품갈취, 공갈, 강요, 그리고 따돌림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강요에는 이제 강제적으로 심부름 시키거나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의무가 없는 행동들에 대해서 강요하는 행위들이 모두 다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그리고 사이버폭력. 성폭력의 경우에는 성폭행뿐만 아니라 성추행, 성희롱이 모두 다 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리고, 사이버폭력도 현실 사회에서, 현실 상황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가피의 상황뿐만 아니라 온라인 SNS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인 피해들도 전부 다 학교폭력의 유형에 해당하며, 이런 것들도 법률에 의해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입니다. 저희가 보호자님들께 부탁드리는 사안이기도 하고, 우리의 학생들을 위해서 보호자님들이 조금 더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징후가 있는 경우에 가정에서 자녀의 학교폭력 징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행동이나 태도가 이상하게 느껴진다든지,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든지, 이런 징후들이 나타나면 그냥 아이가 싫어하겠거니 이렇게 인식하시지 마시고, 혹시나 학생에게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지, 학교 생활이나 다른 또래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없진 않은지 가정에서 가장 먼저 많은 시간을 보내는 보호자님들께서 발견을 해주시고 학교에 알려주신다면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신체 정서적으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정말 너무 힘들어해서 자살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며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요청 사항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사례로 저희가 2학기 때 발생했던 학교폭력 사례 중에 하나는 학교에서 인지를 했지만 학생이 그 보복행동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학교폭력 자체로 접수하여 신고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그런 의지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전생활부에서는 보호자님들께 연락을 드렸고 보호자님들께서 학생을 잘 설득해 주시고 그리고 정서적인 지원 아빠가 지켜줄게 무슨 일 있으면 아빠가 다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학생이 큰 힘을 얻어서 학교폭력 그런 사태를 신고를 하고 저희가 접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 학교 측에서 학생을 보호하겠다라고 말을 100번 하는 것보다 이제 부모님들, 엄마 아빠가 자녀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꼭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정서적인 지원이 된다면 아이가 조금 더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담임교사 등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고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보호자님들께서 상황을 인지하게 되면 당연히 학교 측으로 담임선생님이든 안전생활부든 편하신 채널을 통해서 안내를 주시면 저희가 그 사안을 인지하고 즉각적으로 수집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돌림에 노출된 자녀의 징후에서 늦잠을 자며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 이런 경우를 보이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늦잠을 자면서 학교 자체가 좋아서 가는 아이들은 많지는 않겠죠. 당연한 거겠지만 늦잠을 자면 학교에 가기 싫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나 정말 가기 싫어한다. 그렇다면 그냥 얘가 투정을 부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학교에서 또래 관계나 학교 폭력 사안이나 혹시 우리 아이가 다른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에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종 몸에 상처가 있거나 옷이 찢어져서 집에 돌아온다. 아이들끼리 장난을 쳐서 찢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이겠지만 정말 그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강제적인 찢어짐, 장난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신체적인 피해 사실이나 그 금전적인 그 의류 같은 가방 같은 것에 피해가 있는지 한번 꼭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돈이 적다고 투정을 부리고 부모님이 지갑을 손해를 대는 경우입니다. 많은 저희가 학교 폭력 사안들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가해 학생들 중에서는 가해 학생 보호자님이 오셔서 상담을 해보면 아이는 혹시 용돈을 얼마나 쓰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아이는 용돈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돈을 받지 않는데 아르바이트도 지금 하고 있지 않을 테고요. 그런데 그 돈을 담배를 산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아이들을 만난다든지 하는 그 비용들은 대체 어디서 나올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조금 주변 아이들을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보호자님들 다 예상하겠지만 아이들은 피해 학생들로부터 금전적인 갈취를 통해서 자신의 돈처럼 사용하는 경우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신분에서 사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용돈을 요구한다든지 한다면 그리고 금전적인 그런 필요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부모님이 그런 지갑에 손을 대는 행위들이 있다면 꼭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부모님들께 부탁드리는 그 바람직한 역할적인과 자세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하지 말고 학교 폭력의 회피나 떠넘기기를 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의 지금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공감적인 지지, 괜찮아, 다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든든한 응원을 부탁을 드리며 인지하셨을 때는 학교와 담임교사에게 꼭 알려주시고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이버 폭력의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채팅을 주고받았던 그 화면을 채팅방이 어떤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채팅방을 나가게 되면 자신이 보냈던 내용이 사라지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화면 캡처를 모두 해놓는 게 좋습니다. 핸드폰 자료도
자, 음성 메시지나 녹음을 하는 경우들, 그리고 사진 자료들, 멍든 자국이나 아니면 피해 사실에 있는 부위들을 분명하게 찍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녹취 가능하다면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아이들과의 대화를 녹음을 해놓는다면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진술 기록은 가정보다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기억에 근거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학생들이 그런 신체적인 피해가 받았다라면 꼭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진단서를 끊어놓도록 하는 것이 피해 사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증빙하는 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에도 성폭력 사안이 발생을 하면 성폭력 사안은 학교폭력 범주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관리법에 대해서 이중 함께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폭력은 물론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정말 동성 간의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적인 것들이나 이성 간의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같은 것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며, 이성 간이나 동성 간에도 말이나 행동을 좀 조심해서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꼭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감수성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 그냥 우애가 좋은 친구들 사이에 있는 그런 신체적인 접촉이나 터치들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끼면 그게 성폭력 사안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꼭 상대방의 그런 신체 접촉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 경로 에듀네티클리어에 들어가셔서 사이버 폭력 예방 윤리 교육 탭에 들어가시면 선택적으로 사이버 폭력에 관한 자료들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제공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권 침해 사안으로도 간혹 발생을 합니다. 남학생들이 관심이 많아서 장난스럽게라도 여자 선생님 뒷모습을 찍는다든지 여자 선생님 계단 올라가는 뒷부분을 치마 속을 찍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교육 현장에서 다분하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범죄들도 아이들은 장난으로 했다라고 하지만 절대 장난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교권침해 사안에도 해당이 되고 학생 간에 했을 경우에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꼭 가정에서도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음란물에 대한 것들을 유포하는 건 당연한 잘못이고 유포한 것을 요청해서 받거나 하는 행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행위까지도 모두 다 처벌될 수 있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단히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보호자님께서 사안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의를 주시는데요. 학교에서는 초기 대응을 하고 사안 조사를 합니다. 증거를 수집하거나 학생들에게 진술을 받거나 그 밖에 목격 학생들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하고, 여기에서 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를 심사를 합니다. 여기서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될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선도조치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해서 학생의 반성 기회를 제공하지만 일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안 조사까지가 학교의 역할이고 이제 보내진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학교가 관여할 부분이 없고요. 그쪽 교육지원청에서 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조치를 학교에서는 이행을 하게 됩니다. 학교는 조치를 결정된 조치를 이행하는 역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되려면 4가지를 모두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 줄로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그리고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이런 경우를 모두 해당할 경우에만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하며, 이 부분에서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없다라면 보호자님들의 의견에 상관없이, 학생의 의견에 상관없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회부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피해 학생 보호에 대한 조치는 1호 학교 내외에서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이 가능하며 일시 보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한 경우에 가정이나 일정 장소에서 교실에 들어가지 않고 분리된 공간에서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은 의료기관에 요청을 하게 될 경우에 병원에 입원을 할 수 있고, 학급 교체 그리고 전학 권고 삭제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전학을
학교폭력 대책 법률에 의해서는 조치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학교장님이 내릴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서면 사과, 보복행위 금지에 대한 조치, 그리고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퇴학 조치까지 법률에 의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학교 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징후와 보호자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렸고, 가피해 학생들에 대한 선도 조치, 그리고 조치가 이루어지는 그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번에 21학년도에 특별하게 학생들의 그 인권 향상을 위한 학교 생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하고자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에 대한 결과를 보호자님들께 보고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의 직접적인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용의에 대한 의견에서는 모두 자유롭게 허용한다. 뭐 교복이라든지 이런 용의, 두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37.9%가 부분적으로 허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귀걸이와 같은 피어싱 관련에 대해서도 혐오감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제한된 허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었고요. 타투와 문신은 위법이므로 금지한다라는 의견이 67% 대다수를 넘었습니다. 화장과 관련해서는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자라는 의견으로 수렴이 되었고,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본인이 소지를 하나 수업 중에는 스스로 제한을 하도록 한다라는 규정을 두었고, 선택을 하였고요. 아르바이트 관련해서는 보호자 허락 시 아르바이트가 허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런 아르바이트를 중에서 아이들이 요즘에 배달 아르바이트, 오토바이를 운행해서 하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 면허 소지자에 한해서는 허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이 내용들은 모두 다 반영해서 생활 규정을 지금 초안을 마련을 하였고, 학교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후에 개정하게 되거든 보호자님 및 학생들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휴대폰 소지 하나 수업 중에 스스로 제한을 하고, 만에 하나 요 조항에서는 휴대폰 사용에 대한 스스로 제한이 어려울 경우에는 일정 방법 앞에서 수거를 한다든지 잘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특정한 조치를 취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함께 명시해 놓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이렇게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학생 생활규정 개정, 학생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개정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 보고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코로나 확산 방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시어 2022학년도에는 대면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 설명회가 진행되어 담임 선생님들과의 상담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학년도 2학기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